제가 맡은 부분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가상으로 만들어진 현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장비나 기계 등을 사용해서 소프트 내부에서 가능한 것을 현실인 것처럼 유사 체험하게 하는 모든 기술들을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상현실이라고 하면은 실제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가상현실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오른쪽의 그림처럼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끼고, 어떤 내용들을 보거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가상현실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서 시각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상현실로서 많이 인지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근데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가상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상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이 처음 쓰인 것도 실제로 모든 많은 기술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보게 되면 전쟁이나 아니면 군사기술에서 많이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1930년대에 미국이 땅 위에서 비행 훈련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비행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조종사가 모형에 앉아가지고요. 밖에서 이제 전화를 지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작을 하게 되는 어떤 형태를 기록함으로써 가상현실을 느끼는 어떤 형태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도에 가상현실의 아버지로까지 부르시는 분인데, 실제 이반 서덜랜드라는 분이 머리로 움직이면 기본 입체 도형이 따라오게 되는 모니터를 만듭니다. 실제 모니터에 제한받지 않고 직접 컴퓨터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을 이어받아서 가상현실의 아버지로까지 불리게 되는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 즉 머리에 쓰게 되는 디스플레이의 창시자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외에도 스테레오스코프라고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걸 배우시게 되면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이미지, 레프트 이미지와 라이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즉 레프트 이미지는 여기 이미지가 들어오고요, 라이트는 라이트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입체를 느끼게 해주는 스테레오스코프라는 장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인 영화관인데 센소라마라고, 실제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혼자 영화 보는 겁니다. 여기 1인 영화관처럼 이렇게 가상현실, 실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이것도 이제 가상현실이죠. 제가 몰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간에 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니까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도 다 가상현실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발전시켜서 제논 레이너라고 하는 개발자가 실제 움직임까지도 공간의 움직임도 일치해야 된다 해서 만든 게 바로 여기 나오는 데이터 글러브죠. 실제 여러분들 아이언맨 같은 데서 많이 보시게 됩니다만, 이런 데이터 글러브를 통해서 VR 공간에서도 물체를 움직이거나 바꿀 수 있는 데이터 글러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조금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VR, AR, MR, XR, CR 등등등 R 하는 것들을 많이 들으시게 되는데, 요걸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VR이라고 하죠. Virtual Reality입니다. 실제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그 구성 요소로 보게 됐을 때 VR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면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이루어진 가상세계, 쉽게 말하면 게임 같은 거 있죠.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이루어진 가상세계, 그런 것들을 V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모든 것들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가상현실을 가상현실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구성요소로 분류를 했을 때 VR이냐 AR이냐 MR이냐 XR이냐 구분을 했을 때는 컴퓨터 가상으로만 만들어진, 컴퓨터 요소로만, 그래픽 요소로만 만들어진 가상세계를 우리가 V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AR입니다. 자, Augmented Reality, 우리말로는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현실을 증강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실시간으로 보이는 현실의 이미지, 즉 현실이 기반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뭘로 합니까? 카메라 등을 통해서 현실을 보게 되죠. 현실을 기반으로 뭘 부가시킵니까? 컴퓨터 그래픽 등의 정보를 부가시킵니다. 즉 그래픽이나 정보들을 배가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아이언맨처럼 내가 보는 시야에 디스플레이에 뭘 오버레이 시키느냐? 컴퓨터의 그래픽이나 실제 정보들을 오버레이 시킴으로써 현실을 배가시켜주는 기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우리말로는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해보셨습니까? 포켓몬고 게임이요? 실제 포켓몬고 게임 하시면 거기에 AR 모드 있거든요. AR 모드 누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에 현실이 비춰지죠. 실제 현실에 컴퓨터 그래픽인 포켓몬들이 얹혀짐으로써 실제 포켓몬이 현실에 존재한 것처럼 보여주게 되는 기술이죠. 그걸 우리는 A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폴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처음 게시한 개념 중에 하나가 현실을 기반으로 컴퓨터에 그래픽을 추가시켜주는 배가시켜주는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가상 환경을 기반으로 현실의 정보를 줌으로써 가상을 배가시키는 걸 기술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즉 영어로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Augmented Virtuality가 되겠죠. Augmented Virtuality. 즉 이걸 우리말로 하게 되면 증강가상입니다. 증강가상. 그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어떻게 있냐? 예를 들면 제가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를 막 하니까 현실의 정보를 제 체력의 거리를 어디에 배가시키냐? 제가 키우는 게임 캐릭터의 성장을 해주겠다. 제가 실제 달리기를 했더니 제가 뭐가 되겠다? 캐릭터가 성장을 하게 돼요. 즉 현실 정보를 가상에다가 배가시킴으로써 뭐가 되게 됩니까? 가상을 뭔가 증가시켜주는 형태로 가져가겠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증강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증강현실은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의 정보를 배가시켜서 그 의미를 확대가 한다면 가상을 기반으로 현실을 증가시켜주는 증강가상. 요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가상과 현실이 서로 정보를 주고 줌으로써 가상현실을 만들게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혼합된 현실이라 그래서 혼합가상현실 또는 혼합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약자로는 MR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MR은 AR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죠? AR과 AV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R이라는 용어를 보통 쓸 때는 현실 정보의 가상을 배가시킨 정도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보통 AR이라고 부르죠. 가상 정보에다가 현실 정보를 배가시키는 것도 포함이 됐을 때 우리가 MR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겠죠. 밑에 이제 가상현실의 3요소, 이미지, 그래픽, 또는 상호작용, 몰입감 이런 거 적어놨는데 요거는 그냥 그대로 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VR, AR, MR을 넘어서서 실제 XR입니다. XR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때는 Extended Reality, 우리말로는 확장현실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확장현실. MR을 넘어서서 실제로 보게 되면 MR을 실제로 VR과 MR과 AR 등을 모두 포함하면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더 가상현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실제 여기에 영어로 해석 설명되어 있는 거 보게 되면 바이올로지컬, 디지털이나 바이올로지컬 리얼리티. 즉 생체 정보라든지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배가 됨으로써 추가되는 어떤 가상현실, Extended Reality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XR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실감형이라고도 하는 게 이제 생체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것들까지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XR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외의 분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몰입형 가상현실과 비몰입형 가상현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누느냐? 몰입형 가상현실은요, 여러분 헤드마운트 같은 걸 쓰고요, 완전히 그 가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컨텐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우리가 몰입형 가상현실이라고요. 대표적인 비몰입형 가상현실은 여러분 게임이라든지 여러분들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현실 공간에 있으면서 내가 언제든지 그 공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위험하지도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나 어떤 머릿속으로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는 거지 실제 그 콘텐츠성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몰입형 가상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입형 가상현실과 비몰입형 가상현실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상현실 기술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이제 3D 기술입니다. 입체 기술이죠. 입체 기술.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많이 상영은 안 합니다만은 실제 한때 우리 3D 무비 같은 거 되게 많이 있었죠.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원리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실제 카메라 우리 눈이 두 개잖아요. 우리 눈도 레프트의 정보와 라이트의 정보가 각각 들어옴으로써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입체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카메라를 촬영을 할 때 제가 이 카메라라고 할게요. 카메라 두 대를 이렇게 나란히 붙여가지고 렌즈가 시차를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습니다. 즉 카메라 두 대를 나란히 붙여놓고요. 실제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뭐 핸드폰 카메라로 해도 상관없는데 카메라가 두 대가 있으면 렌즈가 이렇게 있겠죠. 렌즈를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촬영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레프트 영상과 라이트 영상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여기 나온 것도 살짝 똑같은 이미지처럼 보입니다만은 레프트 이미지와 라이트 이미지가 약간의 시차를 가지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프트 영상과 라이트 영상을 레프트는 레프트에 라이트는 라이트에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체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스테레오 이미지 또는 스테레오 무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3D 영화 할 때 하는 거는 다 스테레오, 즉 두 개의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스테레오 이미지 또는 스테레오 무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관이나 3D TV 같은 걸 보게 되면 두 개의 영상 정보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레프트 영상은 레프트에, 라이트 영상은 라이트에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D 안경을 끼게 되면 이 3D 안경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여러분들 뭐 파란색, 빨간색으로 제일 유명한 애너글리프 방식입니다. 영상을 필터를 씌워가지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색차 안경을 통해서 빨간색은 여기서 걸러서 빨간색 영상만 이쪽에 들어오고요. 파란색 영상만 들어오게 함으로써 실제 뭐한다? 입체를 레프트 영상은 레프트에, 라이트 영상은 라이트에 보냄으로써 영상 두 개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이 방법은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안경도 되게 저렴하고요. 만드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입체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죠. 두 번째 방식이 편광 안경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수직 주파수와 수평 주파수로 해서 좌우 영상을 분리시켜 가지고요. 이 안경에서 수평 영상은 수평 주파수 영상에 수직형은 수직으로 들어오게 해서 걸러줌으로써 레프트는 레프트에 라이트는 라이트의 영상을 보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입체감도 괜찮고 이 안경을 오래 끼고 있어도 피로감이 적어요. 그 다음에 깜빡임 현상이 이제 플리커 현상이라고 우리 좀 뭐라 그럴까요? 껌뻑껌뻑 한다는 느낌 받는 거 있잖아요. 그 플리커 현상이 좀 없어서 이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관 같은 데서 3D 영화 보시게 되면 이 편광 안경 방식을 상당히 많이 보시게 되죠. 그 다음이 방식이 이제 셔터 안경 방식입니다. 셔터 안경 방식 말 그대로 이 셔터가 있어가지고요. 레프트 영상이 올 때는 레프트만 탁 열고요. 셔터를. 라이트 영상이 들어올 때는 라이트만 엽니다. 이걸 또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하죠. 아주 빠르게 동기화시켜서 레프트와 라이트의 이미지를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역시 3D를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깊이감이나 화질은 세 개 중에 가장 선명하고 좋은데 상당히 피로해요. 그 다음에 화질이 선명하지만 시야각이 상당히 좁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 이 안경에 셔터를 열고 닫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전기, 충전이라든지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경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3D를 느끼는 방식이 안경을 안 끼고 보는 방식의 개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렌티큘러라고 빛을 굴절시켜서 레프트는 레프트에 라이트는 라이트에 또는 패럴렉스 베리어라고 화면 앞에 벽을 만들어서 역시 굴절을 이용해서 실제 평행한 장벽을 이용해서 눈에 들어가게 하는 방식은 있지만 이 방식들의 가장 큰 단점은 딱 그 위치에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입체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단점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360도 VR이라는 기법이 있죠. 실제 360도 VR 기법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360도 VR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게 되면 머리를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화면을 돌리게 되면 360도 공간을 볼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360 VR 비디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 원리는 뭐하고 똑같으냐 그 예전에 그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보시면 이제 스트리트 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길다란 영상을 만들어 놓고요. 영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찍습니다. 실제
이렇게 한 장 찍고요. 그 다음에 또 겹치게 해서 또 한 장 찍고요. 또 겹치게 해서 한 장 찍고요. 이런 식으로 겹쳐서 찍음으로써 컴퓨터에서 이걸 머지 시켜가지고요. 스티칭이라고 하는데 머지 시켜서 길다란 이런 뭘 획득하느냐? 영상을 획득하는 거죠. 길다랗게 이런 영상을 하나 획득하는 거죠. 물론 이 끝과 이 끝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360도로 이미지가 제가 지금 여기 원을 그려놨습니다만은 360도로 이렇게 이미지가 둘러싸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영상에서 실제 요 일부분을 보는 겁니다. 일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머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왼쪽으로 화면을 옮김으로써 영상에 내가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기법이 파노라마 VR, 영상에서는 360 VR 비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360 VR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카메라를 여러 개 연결해야 됩니다. 실제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이제 고프로 카메라가 여러 개 연결된 거 보이시죠? 동시에 녹화를 한 다음에 그 영상들을 이어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긴 스티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긴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일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옆에 왔다 갔다 함으로써 내가 그 공간에 있게 만든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360 VR 비디오를 여러분이 체감을 하시게 되면 화질이 되게 뿌예요. 실제 360 삼성에서 나오는 기어 360 카메라 같은 경우에 영상이 4K거든요. 우리 4K 얘기는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만은 화질이 4K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4K인데 실제 결과물을 보게 되면 되게 막 화질이 옛날 TV처럼 화질이 안 좋은 건 우리는 4K 영상이지만 실제 시연을 하게 되거나 보게 되는 건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컴퓨터의 성능하고요, 카메라의 성능하고요, 이런 편집 성능이 갈수록 발전하면 이 숫자도 올라가고 여기가 4K나 2K가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오겠죠. 그러면 아마 실제 내가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시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60 VR 비디오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360도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람에게 제공을 하면 되는데 오브젝트 VR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VR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물체를 보고 있으면 물체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법이죠. 그래서 오브젝트 VR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어떻게 찍어야 됩니까?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카메라를 이렇게 안쪽으로 여러 대 찍어야 돼요. 물론 이제 위아래까지 해주려면 이 층이 쌓여야겠죠. 그래서 이런 다수의 카메라가 필요하고 그런 물체들을 보거나 어떤 형태들을 보는 데는 이런 오브젝트 VR 비디오가 훨씬 각광을 받습니다. 근데 촬영과 어떤 작업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실제 360 VR 비디오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을 우리가 어느 공간에 가상적으로 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이 360 VR 비디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객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 오브젝트 VR 비디오인데 실제로 이 360 VR 비디오와 오브젝트 VR 비디오는 촬영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시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360도를 볼 때는 360도 볼 때는 이런 특히 3D를 볼 때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영상을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하죠. 핸드폰의 레프트 라이트 영상을 구분된 영상을 헤드 마운트 앞에 보여줌으로써 앞에서 우리 3D 스테레오 영상에 대한 원리를 설명했습니다만은 레프트 라이트 영상을 눈앞에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입체를 느끼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항상 뭐가 들어간다? 볼록 렌즈가 들어가요. 이 볼록 렌즈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여러분이 눈앞에 이렇게 손을 쭉 펼치시면요. 손을 펼치시면 손가락에 초점을 한번 맞춰주시면 초점이 맞다가 앞으로 쭉 당기시면서 어느 일정 거리로 들어오게 되면 손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이 초점에 한계가 있어서요. 요 10cm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VR 같은 것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이렇게 앞에다 갖다 대게 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뭘 두게 됩니까? 볼록 렌즈를 둬가지고요. 선명하게 보기를 만들죠. 그런데 이 VR 헤드마운트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이 눈 간의 거리 있죠. 초점의 거리도 다르고요. 이 눈 간의 시야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제가 머리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영상이 거의 동일하게 따라와야 되는데 컴퓨터에
미세한 그 딜레이라도 있게 되면, 제가 머리를 돌렸는데 영상이 천천히 따라오게 되면 제가 보는 시각과 그 다음에 화면이 다르다 보니까 어지럼증이나 구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려면 결국은 컴퓨터 성능이 갈수록 더 빨라져야 되고 화면의 해상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컴퓨터의 성능이 발전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VR이라는 분야 자체가 아직까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뭐 영상 자체가 4K, 6K, 8K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는 부분은 워낙 작은 분야이기 때문에 VR을 보게 됐을 때 화질의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갈수록 고화질 영상을 제공을 하는 곳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상으로 내가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죠. 이러한 가상현실은 실제 적용을 했을 때 좋은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 뭐 게임이나 레저뿐만 아니라 실제 여기 위에서 리얼스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내가 3D VR을 가지고요. 3D VR을 가지고 뭘 하는 걸 볼 수가 있느냐? 실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끼고 스키를 즐기는 게 보이시죠? 실제 스키를 즐기는 게 보이십니다. 그죠? 리얼 스키를 즐기는 게 보이시는데, 만약에 저기 앞에 영상이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이루어진 VR이 아니라 실제 360도 VR로 찍혀진 실사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뭐가 될까요? 실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갖가지 뭔가 실제감 있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패션 분야에서도 저도 옷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구매하러 가서 옷 갈아입기가 귀찮은데, 실제 거울을 보면서 내가 그 옷을 입은 거를 미리 시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밑에죠? 제가 클릭을 좀 잘못했는데, 이건 좀 오래된 사례긴 한데, 실제 거울을 봤을 때, 자, 이거 뒤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거울을 봤을 때 이렇게 그 실제 스캐닝을 통해서 실제 내가 그걸 입었거나 신었거나 한 것들을 미리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디스플레이를 해줌으로써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피팅룸을 통해서 옷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그 옷을 미리 입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뒤쪽에 나올라나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사람의 옷을, 내가 이 옷을 실제 입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야도 되게 많죠. 실제 AR 기술로서 이렇게 뭐 하게 되면 실제 현장에 수리를 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그래픽으로서 오버레이 시켜서 알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위험한 업무라든지 정확한 정보 도움으로 실수 없는 어떤 작업들을 할 수도 있겠죠. 교육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가장 가상현실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방송 분야죠. 요즘에 야구 게임이나 축구 게임을 보다 보면 AR들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그래픽을 얹혀줌으로써 가상의 화면들을 우리가 제공받음으로써 현실의 어떤 증강현실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것들도 존재하게 되죠. 실제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실제 여기 분야를 한번 볼게요. 소리는 좀 줄이겠습니다. 실제 보게 되면 드론에 달려진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든지 글래스를 통해 가지고 박물관에 어떤 전시된 공룡을 보게 되는데 AR 기술로서 오버레이된 이미지를 봄으로써 공룡의 형태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가상현실로 주연되고 있는데,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전 세계 유명 미술관의 작품을 가상현실로서 투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오래전에 들어가보고 안 들어가봤는데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각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가상현실을 만드는 게 많은데 시각과 청각의 아무래도 오감 중에 인간의 오감 중에 시각과 청각을 가지고 가상현실을 만드는 것도 많은데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360도 VR 비디오 같은 경우에 제가 고개를 돌리게 되면 소리가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 여기서 나오던 게 같이 돌아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고개를 돌리면 소리가 이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고개를 돌렸으니까 소리가 이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앞에서 나오게 되는, 즉 360도의 공간에서 실제 공간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이 나오게 만드는, 고개 방향에 따라서 소리도 위치를 달라지게 만드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냄새를 만드는 것도 가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대학교에서 예전에 개발했었던 건데 맛을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가상 미각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 촉각 장비 등등등 가상으로 많은 것들을 구현하는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가상 현실들이 구현됨으로써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문제에서 이렇게 체크해 드렸듯이 현실 세계에 있는 걸 가상으로 그대로 옮겨 가지고요.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가상으로 그대로 옮겨서 시뮬레이션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모델 하우스라든지 내가 가지 못하는 공간에 그것들을 재현을 함으로써 실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든가 이런 가상의 어떤 활용들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R 분야도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해상도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그 데이터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 뭐 제공되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정적일 수도 있고 특히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가져다주는 그 불편함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컴퓨터 성능이 빨라지고 해상도가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가상현실들의 기술들은 높아지지 않을까. 특히 통신기술들도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 이런 가상현실들은 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5강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전달하다 보니까 말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들을 축약해서 좀 전달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5강좌를 통해서 융합 교육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초 이론들을 조금 다뤄보았습니다. 뭐 어땠을지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겠죠. 어쨌든 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좌였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